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그로 인한 투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 화홍지구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거론된 이후에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과연 이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현실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부동산 애널리스트이시고 유튜브 채널 채부심의 대표님이시죠? 최상욱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홍지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아직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이미 땅값이 급등을 했다, 혹은 뭐 투기성 매매가 지금 활발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를 띄우는 또 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 대개발도 있었잖아요. 4대강. 뭐. 네. 지금 지나보면 다 거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폭망한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작업들이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주의하실 때다. 예전 같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호재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지금 안 사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지금 하지 않으면 투자를 좀 할 시기가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경기국제공항 관련해서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네. 제주도도 지금 제2공항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예. 심지어 저는 고향이 또 제2공항 있는 그 주변이 고향이에요. 제2공항도 지금은 성산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은 그 이전에 2015년 이전에는 서귀포 대정으로 간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 대정의 부동산을 그때 막 되게 들썩였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막상 선정은 성산 일대로 되면서 이제 그 루머에 또 부동산을 사셨다가 그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직 뭐 확정 고시가 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네. 너무 그냥 그런 호재성이라는 뉴스에 너무 큰 돈을 또 막 넣으시면은 안 좋을 수도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화홍지구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화홍지구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호재 정말 사실일까? 네, 거짓인가? 좀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설 도로 확장 계획입니다. 네. 국도 77호선에 관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네네. 이게 확정된 사항 맞나요? 국도 77호선은 원래 있는 노선이고 네. 현재 이제 국도 77호선에서 화성에서 남양 그 현대차 연구소까지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는 2km 정도 되는 도로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작년 말에 화성시하고 현대차에서 반반 공사비를 내면서 이걸 좀 4차선으로 연장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뉴스가 됐는데, 마치 이것을 화성국제공항을 짓게 되면은 필요한 그런 도로인 것처럼 조금 약간 좀 호도하는 그런 성향으로 이걸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제 국제공항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차선 연장에 대한 결론도 올해 하반기에나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지금 확정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서두르시는 마음도 좀 있나 봐요. 두 번째는요, 안중에서 조암까지 도로 확장 공사 이야기거든요. 네, 나오죠. 요거는 확정 맞습니까? 네네. 이번에 네. 작년 7월에 이게 이제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산 배정이 돼가지고 네. 공산 들어가는 거 확정됐어요. 근데 이것도 공항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2003년도에 이미 실시 계획을 시작해가지고 네. 이 지방 그 313호 도로인데 네. 이 부분에서 평택 구간이 1구간이고요. 네네. 화성이 2구간인데 평택 구간은 이미 완공이 됐어요. 근데 이 구간은 이제 진행도 못 하고 있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일명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공항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또 우정에서 향당까지 또 4차선 그 확장 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착공해서 30년까지 준공 예정인데요. 이건 이미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예정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예전에 있던 그 계획이에요. 자, 도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철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뭐 호매실에서 뭐 봉담, 그다음에 화성시청 조암까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또 확정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신분당선의 네네. 경우에는 꿈해실에서 봉담까지는 이제 가는 것은 확정이 다 되어 있고요. 아, 예. 다만 경기도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그 화성까지 연장하는, 특히 조암까지 연장하는 거는 지금은 당연히 미확정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지도 같은 걸 보면은 공항역 뭐 이렇게 표시를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제 공항이 들어오는가 오는가 보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놔가지고 맞아요. 되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은 미확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탄에서부터 정남, 향남 이렇게 쭉 조암까지 가는 그 노선 자체가 지금은 이제 큰 근거가 없는 그런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만물 국제공항설이라고 예, 근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국제공항을 위한 그렇게 사전 되네요. 준비 작업이고, 네. 막 갖다 붙이면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개인들이 다 알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펀더멘탈하고 스토리를 섞어가지고 호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안산선 우정읍 연장에 대한 이슈도 있던데 네네. 요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게 있어요, 있기는 실제로. 근데 그 아. 내용이 향남까지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굳이 붙여가지고 또 이제 우정읍까지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물론 화성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네. 심의를 거치고 이런 과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이제 국가에서 도로를 놓을 때 네. 전기가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정된 것부터 하기도 지금 바빠요. 지금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확정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막 유도하는 그런 분들은 선이 여기서 여기까지 딱 나왔어요. 네. 그럼 내 도시가 여기 밑에 있어요. 네. 연장될 거야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맞아요. 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덜컥 사셨다가 아무것도 네. 안 되고 되면 이거 영원히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참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좀 마음은 들썩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네. 이런 뉴스에 참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그 지자체가 최고입니다. 어떤 얘기들을 누가 얘기한다. 여기 도로는 안 돼. 이러면 시에다 물어보시면 되고요. 시의 도시기본계획이 또 있습니다. 네네네. 도시기본계획은 오픈이에요.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보시면 도로계획이 이미 다 확정된 건 다 나와 있고, 그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이게 검색하시면 돼요. 네네. 아, 무슨 도로 딱 치면 떠요. 그리고 네. 아무 얘기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GTX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C라인 노선이 양주 덕정에서 수원역까지 확정된 거. 요건 사실이죠. 네. B노선, C노선, 특히 이제 화성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건 C노선인데, 맞아요. 예. 이건 의정부에서부터 이제 수원역까지 이제 오는 노선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병점까지 연장하는 거는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2028년까지 뭐 개통을 목표로 국토부에 건설하자 이런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B노선하고 C노선의 경우에는 착공식은 했는데 네. 이제 실제 착공하면서 착공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착공식을 하자 이러면서 과거에 착공식을 했었던 거라서 지금 이제 촬영하는 게 25년인데 28년까지 건설한다는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좀 일이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C노선에 대한 실착공과 준공 시점에 대해서도 확정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그 조기 단계이고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화성국제공항 배후 지구에 그 물류 인프라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뭐 시기상조고 그죠. 일단 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보이면서 착공계도 안 냈어요. 공사업자. 원래 내야지 착공식을 하는 건데 네. 이게 2014년에 시작했습니다. 네. 원래 개통은 202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2021년이었고, 자, 2024년이면 11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역 구간의 그 환승역 쪽에 이 공사 관계가 좀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이쪽이 예정을 2026년 잡았다가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 말씀 나눈 착공계 누가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GTX가 이게 전부 정부 재원이 아니라 민간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착공계를 내거나 공사를 하겠다는 업체가 와야 공사가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삼성역 이 일대도 지금 늘어져가지고 계속 서울시에서 공고를 내도 입찰을 안 들어오고 이래서 지금 2028년으로 연장됐어요. 그러면 그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나서예요. 네. 그러면 15년은 기본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15년이면 여러분 몇 년도인가요? 2040년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말로 듣던 뭐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변화들이 굉장히 크겠죠. 네, 그때는 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형태의 대한민국의 네. 부동산의 지형이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걸 생각해 보셔서 지금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 개발된 데 투자, 이건 좀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GTX가 맞는 건 아니다. 조급한 마음 없애시고 차근차근히 체크를 하시면서 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된다. 이러면 이제 주변 지역에 어떤 개발이 된다거나 뭐 집값이 상승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은 네. 예를 들면은 경기 남부에 국제공항이 필요해서 화성시에 국제공항을 건설한다. 그렇다면은 뭐 경기도 전체적이나 아니면 화성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경제적으로 아마 플러스 효과가 계측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물리적으로 그런 국제공항 개발 관련 코스트나 주변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들이 실제 부동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토지 시세가 올라가거나 하는 거는 아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국 전체의 공항이 이제 10개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네. 흑자 공항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과도한 돈을 투입하는 것이 정말 그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게 맞느냐 하는 이런 사업성을 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네네. 화성시 기준으로 화웅지구인데 화웅지구가 다른 차원에서 자연이나 생태라든가 순천처럼 이런 밸류가 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비용들을 잘 비교해 봐야 되지 그냥 돈 쓰니까 부가가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만 보면은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 바라보면 그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이 건설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초반에는 뭐 호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 땅값이 막 급상승한다거나 집값이 계속 오른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았나요? 다른 공항들을 살펴보면. 정말 인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주시는 인천국제공항이 되고 인천 송도 지역이 뜨고 경제자유구역 뜨고 뭐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 이런 대기업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좋아진다는 바람이 부니까 주택 가격이 뭐 10억까지 갔던 게 뭐 10억 갔던 게 지금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네. 지금 와서. 네. 그럼 일단 거품이 있다는 거는 확실하죠. 중요한 것은 이제 원래 가격에서 어떤 개발 계획이 있다라면 어느 부동산이든 상승 효과가 분명히 있죠. 그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그 폭의 중요성이 있고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했잖아요. 네. 개발할 때 기본 원칙이 첫 번째는 이제 경제성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경제성이 안 받쳐주면 이게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성을 일본으로 하는데 그런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종합적으로 국가에서 밀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잘 된 거예요. 네네. 지금 대한민국의 공항이 열 몇 개가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흑자공항이 몇 개 없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계시는 인천국제공항, 네네네. 그리고 부산 김해공항, 예. 그리고 제주공항이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썼던 김포공항.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수요가 예측이 돼서 이어져 오고 발전과 함께하는 데는 흑자가 나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국제공항이 많잖아요. 열 몇 개가 있는데 뭐 청주, 양양, 무안 많잖아요. 다 적자입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과연 경기 국제 남부 지역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만드는 게 경제성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물론 이제 정책을 하시거나 경제하는 담당하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경제성 좀 떨어진다고 좀 판단됩니다. 예. 그냥 이런 호재다 말로만 나오는 상황이니까 정확한 정보들은 아직까지는 뭐 섣부르게 뭔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막 그런 공항 짓는다고 올라가고 그렇다기보다는 네네네. 예를 들면은 경기도에서 군공항지만 하더라도 네네. 판교도 공항 관련해서 층고 제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그 정주 환경이 개선되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네.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인프라를 깐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나중에는 그게 큰 짐이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국제공항 후보지들 주변에는 집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빈 땅이니까 짓는 거죠. 빈 네네네네. 땅이니까 짓는 건데. 근데 그런 주택 시장에 대해서 막 공항을 지니까 주택 시장 올라간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 국제공항설에 기반해서 국제공항을 지으면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주택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되게 현혹하기 좋은 네. 그런 아이템이고 실제로는 일자리 많고 그 다음에 출산율 높고 맞아요. 학군은 괜찮고 네네네. 환경 좋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지 네. 이런 인프라는 보조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또 화성이 진짜 인구 증가율도 아, 1위고 경기도에서 네네네. 그 화성 특히 이제 동탄 쪽에 네.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 다른 경기도 대비해서는 확실히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네네. 화성이 되게 포텐셜 높은 맞아요.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투자를 이렇게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네. 굳이 이제 우리가
화웅지구라는 것을 국제공항 건설 때문에 거기다 막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죠?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화성시는 자체적으로 이미 네. 발전한 도시인 게 네네.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주거 환경이 너무 쾌적하지 않습니까? 음.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굳이 공항이 들어와서 공항 소음과 여러 가지 문제, 철새들이 이런 문제들을 안고 가는 것이 과연 화성시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부터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경기국제공항이 건설이 된다면 앞으로 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화성시 화웅지구는 경기국제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후에 국방부 장관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뒤 이전 부지 선정 계획 수립을 공고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만약 후보지인 화성시가 반대한다면 강제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화성시의 공식 입장과 주민 의견이 필요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부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비 후보지 선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 공항 건설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후보지인 화성시가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화성시가 민간 공항 유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기 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2014년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요청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7년 국방부는 화성시 화웅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했고 화성시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2020년 수원시 국회의원들은 군공항 이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심화됐고요. 이 법안은 수원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2023년 경기도는 군공항을 제외한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에 반발한 수원시는 경기국제공항 비전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발의된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가 됐습니다만 2024년 6월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통합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재발이 됐고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2024년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최종 후보지로 이천시 모가면, 평택시 서탄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이 세 곳을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 차이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공항을 포함한 경기국제공항 개발에 대해서는 수원시와 화성시, 경기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도 다 다른데요. 수원시는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공항 부지 개발을 통해 20조 원을 확보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며 경기 남부의 경제적 혜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수원군공항의 이전에는 찬성을 하지만 화성시로의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 이유로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높은 비용과 소음, 또 부동산 투기 우려가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5개의 국제공항이 인근에 있기 때문인데요. 2025년 2월 1일부터는 동탄에서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버스 경유 노선이 확대가 되면서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그에 더해 동탄과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순항 중이고요. 이후에 광역철도가 개통이 되면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소요 시간이 229분에서 34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국제공항의 필요성에는 찬성하지만 지역 갈등을 피하고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공항 이전 패키지가 갈등을 일으킨다면 민간공항 유치를 선호하며 제3의 장소를 물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경기도에서는 공항 건설에 대한 권한이 없고 국토교통부의 고유 업무라는 점에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네. 예, 아시죠? 예,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 폐지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좀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보기에는 나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한쪽에서 조례를 조례했고. 내고 조례를 또 폐지하겠다는 또 조례를 이게 사실 코미디도 아니고 그러니까 웃지 못할 일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도 공항을 하려면은 서로 지자체가 좀 합의를 이루고 이런 상태에서 반대하는 게 없을 때도 가기가 힘든데 네. 보상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또 사업성 타당 뭐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시작부터 이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첫 단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할 것 같고 네네. 가더라도 그 끝이 과연 GTX-A가 15년 걸리는데 맞습니다. 이 공항이 과연 언제 될지 지자체의 어떤 갈등으로도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원시에서 또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이쪽 수원시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자꾸 세미나나 이런 패턴보다는 네네. 실제로 전 국가 차원에서 저희는 객관적이잖아요. 네. 이런 얘기도 참고해서 경제성이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앞으로 험난하다는 과정을 미리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거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오케이 해도 네. 화성에서 반대하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조례 폐지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거는 굉장한 해프닝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수원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민간 공항과 합쳐가지고 통합 공항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었었는데 결국 현재는 이제 군공항 이전은 또 군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또 별도로 하고 네. 그리고 남아 있는 결국 민간 공항을 그럼 뭐 차제 이 말이 나왔으니까 또 말 나온 거를 회수하기도 어렵고 하면서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화홍지구 포함해가지고 경기도에 막 3개의 후보 지역이 나오고 이러면서 경기국제공항 얘기가 된 건데요. 네네. 근데 작년 말에 결국에는 그 제주항공 무한 참사가 일어나면서 화홍지구도 보니까 조류 철새 도래지고 뭐 우리나라에 환경 좋은 지역들이 많은데 그 환경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하는 게 맞냐 하면서 다시 그 촉진하는 조례를 다시 폐지하자는 폐지 조례안을 이제 그러니까요. 낸 거고 이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입니다. 굳이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냐에 대한 거고요. 근데 경기국제공항 후보지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추진 가능성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5개년 계획들이 매년 나옵니다. 국토종합계획에 맞춰서. 네. 거기에서 사실 안 들어가 있어요. 도리어 이 공항개발계획에 저 밑에 추가 검토라는 단어만 들어있지 어디가 적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지금 이 사태가 나면서 기존에 있는 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접근성을 높이거나 네. 청주 접근성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으로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런 방향과 그리고 사고 방지 개념으로 지금 공항 개발 계획이 잡혔어요. 5년치가.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경기도가 자꾸 이걸 가지고 조금 제가 볼 때 억지 주장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냥 제가 객관적인 사람 입장에서 인천공항이 있고 터미널 부지 확장 부지도 이미 되어 있고 그리고 접근성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저는 그냥 들거든요. 국가를 위한 것인지 누굴 위한 것인지 전반적인 검토가 다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추진의 어떤 가능성 그 전에 그럼요. 이 건설 뭐 이렇게 건설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경기 네, 그 적정성이, 국제공항에 대해서 네, 얘기를 판단이 생각을 안 해야 됐잖아요. 된다. 네, 네, 네. 예. 화성의 습지 얘기도 네. 했고 환경적인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공항을 건설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철새 도래지 이제 라인이 경로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작년 말 그 제주항공 그 사고를 겪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 거가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순천을 되게 자주 가는데 그 순천에 있는 생태습지가 그렇죠. 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화성에 있는 화성호 주변 역시 지금 그 습지 기준으로 상당한 그 밸류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제 커리어가 이제 건설회사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송도를 매립하거나 영종도를 매립할 때 특히 인천공항은 그런 이제 생태습지 지역이나 그 인접한 지역에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깊이의 파일을 박아가지고 이제 콘크리트 파일을 계속해서 박아서 지내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네. 사실상 거기가 그냥 다 죽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요즘 시기에 오히려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화성호 주변의 화성 습지는 특히 환경적인 가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서 44종의 조류, 그리고 9만 7천여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성시는 하늘과 바다와 사람의 생명을 이어주는 화성 습지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습지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화성 습지 보호 차원에서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격리 말씀 좀 가능할까요? 이 경기국제공항이라는 말이 자칫 지자체의 갈등과 국가의 비효율적인 어떤 우리 세금이 나가잖아요. 이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화성시가 국제공항에 대한 방향이 잘 정리되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 일을 하면서 좀 일이 생각한 것처럼 안 됐을 때 그냥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결자해지하고 그거를 처음부터 원점 검토하는 것이 사건이 커지지 않는 방향이지, 자기의 발언을 이제 무마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를 계속 얹다 보면은 그냥 피노키오 코처럼 계속 거짓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국제공항이 통합공항으로 논의가 됐다가 지금 민간공항이 되면서 이제 일이 이만큼 되다 보니까 이거를 드랍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환경과 정황이 이러다 보니까 일을 추진해 가는 느낌이 없지 않고요. 화성시 정주 환경을 더 개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돈을 쓰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요. 제로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을 통해서 이 경기국제공항을 둘러싼 뉴스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안전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